네, 안녕하세요. 넘버원 아카데미 대표 강형권입니다. 제가 오늘 그 수업을 해드릴 거는 롱머리에 대한 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롱머리는 단순히 스타일, 트렌드적인 부분을 만든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손질에 맞는 커트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롱머리 손님이 오면은 처음에 상담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길이를 먼저 물어보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물어봐야 할 거는 반드시 손질을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보편적인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가장 롱머리에서 실수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층을 많이 물어본다는 것이죠. 층이라는 거는 내가 손님이 손질하는 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줘야 하는 거지, 단지 머리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층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 하셔야 합니다. 자, 가볍게, 자, 보통 롱머리에서 이제 샤기하게라는 뜻으로 많이 말을 하는데 일본말로 깃털처럼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커트하는 거는 우리가 커트로서도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요. 질감으로 가볍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롱에서 커트로서 가볍게 만드시면 그만큼 뭐예요? 층이 많이 생깁니다. 층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는 되게 뜨려고 하는 성질이 뭐예요? 되게 강해집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롱머리에서 가볍게 원하시는 분들은 모량이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머리가 뜬다라는 거는 그만큼 손질이 뭐예요?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질감으로 하는 거는 층이 없는 원랭스에서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질감으로 하는 거는 부분은 내가 전혀 층이 없이 내가 샤기하게 뽑아낼 때 질감으로 해서 가볍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는 거는 커트로서 가볍게 하는 것보다는 질감으로 가볍게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원하는 그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도의도를 잠깐 그려놨는데 질감으로 가볍게 하는 거는요. 자, 이 부분에 햄라인 부분에서는 방향성을 잡는 거고요. 가볍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모량을 제거하는 부분은 백포인트 아랫부분, 이 부분을 모량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위쪽 부분은 감싸주기 질감 처리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시술을 하면서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방향성과 그 다음에 탑에서는 앞머리의 방향성, 이 형태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롱에서 층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층의 기준은 항상 탑 포인트예요. 층을 얼만큼 낼 건지 그걸 정하는 거는 뭐예요? 탑의 기장입니다. 탑의 기장을 짧게 자르면 그만큼 뭐예요? 층이 많이 나는 거고, 탑의 기장을 그만큼 길게 자르면 뭐예요? 층이 그만큼 조금 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롱머리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머리를 이 각도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옆머리를 이 각도로 간다라는 거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뚜껑이 져서 이 길이보다 두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길이가 길단 말이에요. 그럼 뚜껑이 지면서 라인 쪽이 잘못하면 다 파먹어 버려요. 그래서 롱머리에서는 반드시 사이드 부분에서는 이 각도를 절대로 뭐예요?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각도를 무조건 위로 뭐예요? 들어서 잘라야만 라인 쪽이 뭐예요? 이 부분이 잘리지 않고 형태를 뭐예요? 만들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롱머리 자를 때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고 그리고 스타일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롱머리 손님이 와서 롱머리 상담을 해서 층을 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층을. 마찬가지예요. 층을 내달라고 하면 층을 얼마큼 낼 건지를 절대로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고, 왜 그만큼의 층을 내는지 반드시 뭐예요? 손질을 또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당연히 층을 내는데 막 띄우는 스타일을 할 거라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층을 만드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손님들의 보편적으로 50% 이상은 층을 낸다라는 거는 가벼움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가볍게 하는 거는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모량이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원하기 때문에 층을 내버리면 머리가 뭐예요? 떠서 손질하기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층을 내달라고 하면은 층을 내주시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뭐예요? 왜 층을 내는지 그 손질을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뭐예요? 층을 설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 커트 오늘 자를 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들어갈 거는 인버전 커트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턱선 정도에 잡아서 자연스러운 C컬을 잡을 때는 턱선을 잡는 거고요. 조금 내가 차분한 C컬을 원하면은 턱선보다 길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이드 턱선을 잡아서 이 탑 포인트가
층이 기준입니다. 이 길이가 얼마큼짜리에 따라서 층이 좌우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각도로서 층을 조금 내고 싶으면 더 들면 되는 거고요. 층을 좀 내고 싶다라고 하면 그만큼 각도를 낮춰서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층의 기준을 가지고 전체로 잘라서 오프 더 베이스예요. 인버전 커터로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 더 베이스로 자르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건 무게감으로 떨어뜨려요. 무게를 떨어뜨린다는 거는 내가 스타일을 되게 차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무겁다라는 거는 충분히 뭐예요? 질감으로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겁다라는 생각으로 커트를 연결하면 그만큼 층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머리는 또 뜨려고 하는 성질이 되게 강해져요. 근데 이렇게만 커트를 자르고 무게감을 떨어뜨리고 무거운 거는 질감 처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커트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당연히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길기 때문에 여기는 짧고 이쪽이 뭐예요? 긴 커트선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면은 손질은 감싸지는 C컬이나 볼륨 매직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체적으로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기 때문에 딱 반을 나눠서 앞으로 싹 쏟아갖고 전체적으로 손님이 놀러만 한 번만 싹 감아서 열만 주고 딱 빼도 이 부분이 되게 차분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안으로 뭐예요? 감싸진 손질이 되게 편하다는 소리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르고 나서 일반적인 웨이브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 선보다 이쪽 선이 길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뭐예요? 뭉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손질을 잘 못해서 끝만 살짝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손님한테는 이렇게만 잘라야 한다는 소리죠. 뒤쪽을 다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 무거운 거는 다 질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커트입니다. 자, 1번은 방금 전에 1번하고 똑같아요. 가이드를 설정해서 인버전을 싹 잘라요. 그리고 나서 이 잘랐던 층의 기준을 가지고 다시 세임 레이어로 두 상대로 잡아서 여기도 오프 더 베이스로 다 연결을 자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약간의 무게는 떨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 스타일도 약간의 차분하게 웨이브가 감싸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게감을 약간 떨궈서 자르고 나서 오프 더 이렇게 자르면은 커트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떨어지고 이 부분은 당연히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부분하고 이 사이 부분이 되게 길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떤 느낌의 손질이 가능하냐면 앞으로 감싸지는데 얘처럼 차분하게 감싸지는 게 아니라 약간 컬이 있게끔 약간 C컬보다는 좀 더 강한 C컬 정도의 뭐예요? 감싸지는 웨이브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펌이 들어간다고 하면 세팅 펌, 좀 굵은 세팅 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세팅 펌도 기본적으로 가로로 말면 안 되고 앞쪽으로 뭐예요? 제가 좀 이따가 머리를 자르고 나서 이 펌 많은 방법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앞으로 뭐예요? 감싸지는 세팅 펌이나 아니면은 굵은 웨이브 마찬가지예요. 감싸지게. 그리고 강한 C컬의 볼륨 매직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층이 나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뭐예요? C컬이나 좀 강한 C컬이 뭐예요? 앞으로 쏟아지는 웨이브가 그만큼 이 머리는 손질이 뭐예요? 그만큼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손님이 말 그대로 반을 나눠서 전체적으로 매직이나 아이롱이나 드라이기로 뭐예요? 한번 다 잡아놓고 나서 열 주고 쭉 빼면은 손질이 거의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뒤에 부분이 층이 나기 때문에 얘처럼 끌고 가서 이렇게 딱 해버리면 뒤에 있는 머리가 따라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뒤에가 좀 지저분하게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어느 정도는 뭐예요? 다 앞쪽으로 쏟아지게끔 말아주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손질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손질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자, 이 부분의 세 번째 커트인데 자, 1번은 똑같습니다. 1번은 똑같이 자르는데 2번도 똑같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피벗 세션으로 해갖고 온더 베이스로 돌렸어요. 자, 이렇게 온더 베이스로 돌리고 뒤에 부분 잘랐던 머리를 가지고 백포인트에서 90도를 들고 층을 연결시켰어요. 이 머리를 가지고 연결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층은 일단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무게는 약간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온도 베이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자르면서 보여드릴 건데 커트선이 이번에 일자로 떨어져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커트선이 떨어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커트선이 떨어지는데 얘는 그냥 일자 형태가 거의 나와요. 일자 형태가 나온다는 거는 내가 털었을 때 좌우로 율동감이 커진다는 소리예요. 되게 머리가 뭐예요? 자연스러워진다는 소리죠.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거는 당연히 뭐예요? 이제 어떤 웨이브, 드라이로 웨이브나 S컬 정도, 뭐 아이롱이 됐든 매직이 됐든 드라이가 됐든 다 컬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 세로, 사선 등
다양한 웨이브를 뭐예요? 열펌부터 해서 기본 펌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커트예요. 단,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손질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잘라주면 안 되는 거죠. 손질을 못하는 사람을 만약에 이 머리를 잘라주놓고 펌을 안 들을 거라면 반대로 이제 층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커트가 되게 뭐예요? 되게 지저분하게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커트를 세 작품을 자르고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해줬던 부분, 그래서 드라이하고 아이롱하고 매직기를 사용해서 이 스타일을 제가 오늘 만들어서 커트선 보여드리고, 단지 커트를 트렌드적으로 작품을 이렇게 자른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보고 싶다 해서 윤은혜 머리죠. 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 머리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뭐가 있냐면은 굵게 웨이브를 잘라요. 그래서 이 머리를 어떻게 자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머리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웨이브가 굵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웨이브가 굵으면서 되게 차분하게 떨어지는 웨이브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층이 있어요. 층이 있는 상태 가볍단 말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 윤은혜 머리 검색해서 보시면 일반 샵에서 해놔서 올려놓은 사진 보면 되게 폼이 이런 형태로 안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층이 낮다고 해서 샵에서 자르면서 진짜로 층을 이만큼 내버리거든요. 근데 층을 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세팅을 이렇게 말았다고, 웨이브를 말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차분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다 뭐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뜰 수밖에 없는 성질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층이 그만큼 뭐예요?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머리를 수업할 때 이 머리에 대한 걸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층은 거의 내지 말라고 했어요. 다 뭘로? 질감 처리로만. 왜냐하면 손질 자체가 웨이브가 떨어지는데 되게 차분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층을 내놔버리면 아까 여기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머리에서 손질 못하면 잘라주지 말라고 했죠. 여기서 웨이브를 넣으면 웨이브가 뜬단 말이에요. 절대로 웨이브가 뭐예요? 차분하게 안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머리 자체가 층이 나 있다고 해서, 왜냐면 윤은혜는 촬영할 때 다 뭐예요? 스타일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층이 나 있어도 되게 차분하게 떨어지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당연히 펌을 해서 뭐예요? 똑같이 나오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커트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잘라놓고 나서 내가 펌이 들어가 버리면 이런 형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손질에 맞춰서 뭐예요? 커트를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트렌드적으로 접근해서 연예인 스타일이나 이런 걸 들어갈 때 제일 연예인들은 보편적으로 다 잡아준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연예인 스타일이 이렇게 커트가 됐기 때문에 똑같이 잘라서 똑같이 펌이 들어갈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커트는 롱이나 미디움이나 어떤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손질에 맞춰서 커트를 잘라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손질하는 걸 뭐예요? 설명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생기는 거는 손질하는 거에 대한 것을 뭐예요? 설명을 잘 못 해주는 거죠.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질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나갔을 때는 이쁜데 막상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고객이 내 모델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나갔을 때 되게 안 이쁘게 하고 다닌다라고 하면 그만큼 내가 머리를 그만큼 뭐예요? 못한 디자이너가 아니면 원장님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손질에 맞게끔 커트를 뭐예요? 잘라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러면 시술을 들어가면서 나머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을 먼저 자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라인은 크게 세 개죠. 일자, U자, V자인데 차분하게 할 거면 일자에 가까이 가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가시면 U자로 가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되게 층을 많이 낼 거라면 V자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갈 거는 C컬러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에 가깝게 들어가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길이를 잘라주시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질감 처리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태를 그냥 크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자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어깨는 가만히 있고 어깨는 가만히 있고 고개만 돌려서 이 머리가 어깨 너머로 지금처럼 넘어오게 해놓고 나서 그대로 일자 형태로,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이 라인으로 해서 그대로 일자 형태로 자르면 됩니다. 자, 왜 고개를 돌려서 자르냐면
고개를 안 돌려버리면 나중에 어깨선 때문에 라인 자체가 뭐예요? 정확하게 잘리지가 않습니다. 여러 번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르시면 한 번에 거의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고개를 돌려서 얘를 마찬가지로 어깨 너머로 이렇게 돌려놓고 나서 가운데 선에 맞춰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자로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 반드시 놓고 전체적으로 놓고 지저분한 부분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뭉툭한 거는 나중에 질감 처리를 해서 없앨 거니까 크게 상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커트를 들어가겠습니다. 커트를 들어가는데, 자, 제가 아까 전에 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이 부분에서 그대로 인버전으로 앞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앞머리가 잘려있으면 앞머리 무시하고, 자, 이 가이드가 턱선 정도. 탄력 있는 시커를 원하면 턱선입니다. 그리고 좀 차분하게 떨어진 걸 원하시면 턱선보다 좀 더 길게 가시면 됩니다. 잡아서 그대로 들어서 자르시는데 거의 두상 떨어지는 각도대로 이렇게 듭니다. 들어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탑이 되게 짧아지겠죠. 그러면 층이 그만큼 많이 나기 때문에 들어서 그대로 각도를 빼서, 자, 한 번에 다 잘라버리면 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절반만 자르시고 나머지는 또 잡아서 한 번 더 빼서, 자,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뒤에는 자, 따라오는 것만 잡아서, 딸려오는 거는 다 그 각도에서 잘라주셔야 돼요. 해놓고 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잡아서 방금 전에 잘랐던 부분으로, 자, 힘드시면 거울을 보고 중앙으로 떨어지게끔만 끌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잡아서 내가 방금 전에 잘랐던 것보다 뭐예요? 튀어나오는 것만, 마찬가지로 튀어나오는 것만. 자, 마지막 거는 전체를 다 한 번에 잡아서,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프 더 베이스예요. 거울 보시고 중앙으로 끌고 와서 방금 쳤던 것보다 튀어나오는 것만. 자, 이렇게 치면 라인이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진 선이 나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동일하게, 자, 이 부분을 잡아서 처음에 잘랐던 부분으로 끌고 와서 튀어나오는 것만, 여기서도 튀어나오는 것만. 자, 마지막도 다 한 번에 잡아서 중앙으로 오프 더 베이스입니다. 끌고 가서 마지막에 가다 보면 거의 뭐 자를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면 이제 탑이 길이가 이 부분이 잘렸기 때문에 층은 어쨌든 많은 아니지만 층이 생기는 겁니다. 층은 내놓고,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잘랐는데 커트선을 보면 제가 아까 전에 도에도를 그렸던 것처럼 커트선이 지금처럼 이 부분은 지금처럼 짧게 떨어지고 여기는 뭐예요? 길게 떨어지는 이런 커트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잡아서 나중에 앞쪽으로 쏟으면, 자, 이 부분에는 지금처럼 층이 좀 더 나중에 다듬을 건데 층이 나기 때문에 끝만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되게 차분하게 떨어집니다. 자, 뒤에 부분에 묵었던 부분은 이제 다 질감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커트로서가 아니라 질감으로 할 건데, 잡아서 하실 때, 자, 이거는 가볍게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 라인을 그냥 방향성만 잡는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되는데, 잡아서 한 3분의 1 정도만 들어가서 자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쭉 이렇게 천천히 하면 이렇게 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그대로 끝에를 방향성만 앞쪽으로 다시 앞쪽으로 이 부분은 방금 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양을 많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모량을 감소시키고 싶으시면 이제 그 부분한테 어차피 이 윗머리가 와서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 내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되게 머리가 지저분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가볍게 한다는 생각으로 자, 이 부분도 가운데 백포인트 쪽으로 가면 더 가볍게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편도 자, 사선으로 나누셔갖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햄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끝만 뾰족뾰족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끝쪽만 한 3분의 거의 3분의 뭐예요? 한 1 정도만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됩니다. 백포인트 쪽으로 가면서 조금 더 양을 많이 탑은 들어서 그대로 높게 각도를 높게 드는 겁니다. 들어서 그대로 약간 C커브 형태로 한다는 생각으로 자, 방사선으로 돌아서 하시는데 자, 지금처럼 제가 C커브로 하시면은 딱 들어가시면 이쪽은 잘리겠죠. 잘리는데 이 한 가닥만 놓고 보면 이쪽은 잘리는데 이쪽이 거의 안 잘리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감싸져서 그라데이션 형태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들어서 높게 각도 최대한 높게 들어서 C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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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는 차분하게 그래야만 가벼우면서도 뭐예요? 차분한 스타일이 떨어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되게 머리는 가벼운데 되게 차분하게 떨어지죠. 이 부분에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차분한 스타일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이드 부분도 일단은 전체로 잡아서 얼굴 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서 얼굴 쪽으로 가볍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끝을 뾰족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데 너무 양을 깊게 집어넣어 버리면 나중에 파먹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거의 끝쪽 위주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잡아서 마찬가지로 떨어진 상태에서 그래도 거의 지금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살짝 끝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자, 이 부분도 잡아서 얼굴 쪽으로 보여요. 끝만 살짝 뾰족뾰족하게끔만 해준다는 생각으로 마찬가지 끝만 좀 뾰족뾰족하게 보면서 무겁지 않고 보여요. 끝만 뾰족뾰족하게 들어오게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리셔갖고 보면서 내가 좀 무거운 부분만 들어갔어. 자, 질감이 이제 끝난 상태에서 자, 앞머리 쪽과 앞머리 형태와 그 다음에 아웃라인 형태를 조금 다듬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잡아서 얼굴 쪽으로 자연스럽게. 자, 자를 때 중요한 거는 끌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빗을 세워서 끌어가 버리면 나중에 이쁘게 잘라놓고 나서 빗질을 해버리면 손님이 이렇게 안 다니거든요. 손님은 이렇게 다니겠죠. 그러면 잘랐던 선과 떨어진 선이 전혀 다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사선으로 나눈 상태에서 거의 떨어지는 결대로 빗이 세우지 마시고 그냥 눕혀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와서 잡아서 살짝 감싸질 수 있게끔 C자 형태로 자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아서 여기도 C자 형태로 내려놔서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결대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은 상태에서 따라오는 것까지만 C자로 반대쪽도 사선으로 나눠서 자,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서 끌어오지 마시고 그대로 내린다라는 생각으로 여기도 점점점 길어지게끔 자, 기본적으로 자, 이제 커트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자, 제가 이제 C컬로 드라이를 해서 완성해서 마무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대로 C컬 드라이를 할 건데 자, C컬 드라이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감싸주는 드라이를 할 건데 자, 섹션을 지금처럼 자, 후대각으로 해서 자, 이렇게 타시는 게 이 섹션대로 끌고 가서 하시면 자연스럽게 떨어진 머리 나오는 겁니다. 잡아서 그대로 90도에서 한 120도 정도만
여기 마찬가지 뒤에도 약간 섹션대로 끌어간다는 생각으로 끌고 오셔갖고 그대로 매직기를 하실 때 자, 90도에서 한 120도 정도의 각도가 들어가셔갖고 시컬을 만들 건데 자, 여기에 이렇게 시컬이 들어갈 거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0도, 15도, 90도, 120도까지 쭉 들어오셔야 돼요. 일자로 쭉 오다가 갑자기 탁 꺾어버리면 너무나 시컬이 작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굵은 시컬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해주시고 나서 여기서부터 0도, 15도, 45도, 90도 끝까지 줘서 한 120도까지 들어가서 연결을 하시면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떨어진 시컬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서 자연스럽게 한번 잡아주고 나서 마찬가지로 0도, 45도, 120도 끝까지 그래서 그대로 놓으시면은 지금처럼 굵은 시컬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앞머리도 마찬가지 잡아서 자, 뒤쪽으로 하셨다가 살짝 끝만 앞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연결된다는 생각으로 뒤쪽으로 C자를 살짝 만드시고 자, 와서 끝은 앞쪽으로 자, 지금처럼 이제 시컬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반대쪽으로는 똑같이 시술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컬 드라이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가위로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잡아서 연결만 한 번씩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형태만 다시 잡는다는 생각으로. 자, 지금처럼 그 커트선에 맞춰서 시컬 드라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품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밑라인은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처음에 잘랐던 거랑 동일하게 똑같이 잘라주시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잘랐던 것처럼 앞쪽으로 끌고 가셔갖고, 자, 층은 이거 좀 더 내겠습니다. 층은 또 똑같은 방법인데, 단지 탑 기장이 잘려 나가면 층이 더 나겠죠? 자, 잡아서 그대로. 탑 포인트까지 자르시고 자, 이게 층이 기준이죠. 그러면 제가 이만큼 잘랐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제 층이 그 정도 나겠죠. 자, 생각해서 층 내고 싶은 만큼 잡아서 자, 마찬가지로 처음에 잘랐던 쪽으로 또 끌고 와서 방금 가이드보다 튀어나오는 것만 자, 여기도 동일하게
오프 더 베이스입니다. 자, 동일하게 끌고 와서 튀어나오는 것만. 자, 반대쪽도 똑같이. 자, 헷갈리시면 거울 보고 자르시면 됩니다. 거울 봐서 중앙으로 끌고 와서 전 가이드 잘랐던 것보다 튀어나오는 것만 자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끌고 와서 따라오는 것만 잘라줍니다. 자, 첫 번째 잘랐던 거는 이렇게 끝냈죠. 뒤에 차분하게 가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 자르는 거는 자, 여기에서 그대로 다시 탑 층의 기준으로 해서 두상에 대한 이 탑에 대한 두상 세임 레이어로 가져가는 겁니다. 끌고 올라오시면 자, 마찬가지로 중앙으로 끌고 옵니다. 끌고 올라오시면 자, 탑에서 잘라놓은 머리가 나올 거예요. 지금처럼. 얘가 층의 기준이죠. 얘는 자르지 마시고 그대로 걔를 기준으로 해서 두상에 대한 각도대로. 너무 들면 커트가 무거워집니다. 또 너무 낮추면 뚜껑지기 때문에 그대로 두상대로 들어서 그 가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예요. 자, 층이 더 나는 건 아닙니다. 탑 길이가 잘려 나가지 않기 때문에 층이 더 나는 건 아니고 단지 층 연결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섹션 잡아서 방금 전에 잘랐던 쪽으로 자, 이렇게 끌고 오셔갖고 이 방금 전에 잘랐던 쪽으로 뭐예요? 사이드 베이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끌고 와서 떨어지는 거 상관하지 마시고요. 자, 끌고 와서 튀어나오는 것만.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아서 튀어나오는 것만. 튀어나오는 것. 여기도 중앙으로 제가 아까 말했던 건 샵에서 이거 자르실 때는 거울 보시고 딱 중앙으로만 끌고 오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처음에 잘랐던 부분으로 따라와서 따라오는 것만. 자를 것은 안 자르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커트가 끝났습니다. 자, 지금 커트가 끝나서 자, 제가 아까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칠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커트선을 딱 들면 자, 이 부분에는 층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이쪽 뒤에서 끌고 오는 수분이 없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쪽 뒤에도 뭐예요? 지금처럼 층이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모이는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뒤에는 조금 자연스럽긴 자연스러운데 이 부분에 있는 길이가 상당히 길겠죠. 그러면은 이게 쏟아질 때 여기가 차분하게 쏟아지는 머리 나와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본적인 웨이브가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이 부분이 길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뭉치겠죠. 그래서 얘는 쏟아지는 컬만 나오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세팅 펌이 들어가도 지금처럼 이렇게 잡으셔갖고 자, 앞쪽에 층이 나 있기 때문에요. 이걸 그대로 가로로 잡아서 앞쪽으로 끌고 가셔갖고 이쪽으로 끌고 가셔갖고 한 24mm 정도로 해갖고 여기서 2바퀴 반 정도. 길이가 좀 짧으면 2바퀴 정도 들어가시면 돼요. 짧으면 2바퀴, 길면 2바퀴 반 정도 들어가시고 위에 거는 다시 또 타서 이 부분에는 밑에서 들어갔던 것보다 반 바퀴 줄여서 만약에 2바퀴 들어갔으면 1바퀴 반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탑에 또 들어가서 여기는 뭐 1바퀴 아니면 1바퀴 반 얘보다 뭐예요? 반 바퀴 줄여서 그러면 밑에 쪽만 컬이 좀 강하게 나오고 점점점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앞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잡으셔갖고 그대로 얘는 이쪽으로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얘보다 제일 밑에 단보다는 반 바퀴 줄여서 그 다음에 여기도 뭐예요? 마찬가지로 반 바퀴 줄여서 그 다음에 탑은 거의 1바퀴씩만 왜냐면 떨어져서 뭐예요?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딱 말려놓으면 드라이한 것처럼 딱 떨어지는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앞쪽으로 싹 감싸지는 머리. 자, 이 머리는 그런 느낌으로 손질을 하는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질감 처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밑에 부분을 질감 처리 해놨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따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탑을 잘라놨기 때문에 지금 층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블런트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 동일하게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것처럼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눠서 섹션 나눠서 감싸지게끔 해서 모량은 항상 샤기하게 떨어지는 머리는 여기 있는 머리, 이 머리를 뭐예요? 이렇게 감소시키면 당연히 떨어져서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가벼운 머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날려야 안 날리죠. 얘가 와서 뭐예요? 얘를 감싸지기 때문에 안 날린단 말이에요. 항상 가볍게 하는 거는 얘를 가볍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어깨선 머리 좀 더 짧아지면은 이 속에 있는 머리가 짧게 들어가서 질감 처리해 놓으면 그 머리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뭐예요? 볼륨도 살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질감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잡아서 자, 이런 느낌의 질감 처리를 할 때는 자, 웨이브를 넣어서 띄울 때는 괜찮아요. 근데 머리를 많이 차분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손에서 잡고 들어가는 이 부분이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시면 이건 가벼워지겠죠. 근데 이 부분은 뭐예요? 블런트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레이어가 보통 떨어지면 이 위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치가 뭐냐면은 턱선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가볍게 못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아무리 끝을 가볍게 해도 봤을 때는 되게 블런트, 무거운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턱선 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계속 질감을 하다 보면 뭐예요? 날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가볍게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부분만 뭐예요?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모류 방향이 지금처럼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짧게 넣어놔도 뭐예요? 지저분하진 않아요. 근데 이 탑 부분은 너무 짧게 넣으면 지저분하겠지만 이 부분은 뭐예요? 그렇게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아까 전에 탑만 들어오셔갖고 마찬가지로 각도 높게 들어서 끝쪽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부분만 들어서 끝쪽만. 자, 이거 하실 때 조심해야 하실 거는 가로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로 딱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뭐예요? 또 겉이 잘려 나가면서 겉이 되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약간 거의 가위하고 머리하고 뭐예요? 이렇게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떨어지는 지금처럼 블런트한 느낌만 자연스럽게 없앤 상태입니다. 자, 제가 다시 드라이를 해서 마무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제가 자연스럽게 C컬로 만약에 넣어버리면 이제 이쪽에 있는 머리가 층이 나 있어서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얘가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C컬 형태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C컬보다는 좀 더 강하게, 웨이브보다는 좀 더 약하게. 자, 되도록이면 상하의 폭을 많이 잡는 게 낫습니다. 많이 잡아서 그 안에서 섹션을 뭐 약간 사선으로 나눈다는 생각으로. 자, 끌고 와서 자, 이 정도. 자, 요 정도의 뭐예요? 요 정도의 느낌을 잡아낼 거예요. 요 정도의 느낌을. C컬로 와서 C컬로. 그러면 이 부분이 뭐예요? 180도가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가볍게 C컬로 한번 잡아놓고 자, 그 부분에서 자, 180도 쭉 와서 끝에는 살짝 밑으로 그러면 지금 딱 놓으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C컬 두 개의 C컬이 나오는 겁니다. C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얼굴 쪽으로 감싸지면 이렇게 떨어지시면 이 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감싸지는 머리 나오는 거죠. 이제 어떨 경우에 하는 거냐면요. 길이 자체가 너무 긴 머리를 가서 C컬을 넣으면 너무 처진단 말이에요. 근데 웨이브를 넣어버리면 너무 많이 볼륨감이 살겠죠. 그럴 때 약간 C컬을 넣으면 되게 감싸지고 차분한 그런 웨이브 느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가볍게 C컬 잡아주시고 쭉 와서 끝만 바깥쪽으로. 그래서 딱 C컬 두 개의 C컬 느낌을 잡아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자, 거의 한 3번 만에 올라오는 겁니다. 섹션을 너무 조금씩 잡지 마시고 많이씩 잡아서 조금 잡으면 웨이브가 되게
굵은 느낌이 안 납니다. 되게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많이 썰어서 그 안에서 나눈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볍게 C자 하나 잡아주시고 쭉 180도로 틀어서 끝만 이쪽으로. 그래서 딱 잡으시면 지금처럼 시컬시컬 두 개의 시컬이 나오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나중에 남겨놓고 나서 가운데 부분에서 갈라지지 않게끔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부분도 몸이 약간 앞쪽으로 가셔갖고 가볍게 C컬 거시고 나서 마찬가지로 C컬로 쭉 오다가 끝에만 180도로 쭉 걸고 와서 끝에만 뭐예요? 반대쪽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놓으면 지금처럼 약간 CC컬 느낌. 조금 더 조금 전에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뭐예요? 좀 더 강한데 지금처럼 C컬이 얼굴 쪽으로 이렇게 감싸지는 선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우아하게 좀 풍성한 컬을 원하시면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결하시는데 자, 모델이 집에서 원래 지금 모델이 집에서 혼자 심심해서 한쪽만 다 잘라 놓은 상태라 갖고 지금 커트가 지금 오늘 자른 커트가 약간 짝짝처럼 보이는데 그게 한쪽이 원래 짧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머리 부분은 빼놓으시고 이쪽 부분만 잡아서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C컬 한번 잡으시고 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180도 틀어서 그대로 풍성하게 이렇게 웨이브가 나오겠죠. 자, 이제 대신 이제 웨이브를 걸 때 이제 조심해야 할 거는 자, 턱선이죠. 턱선 아래에서 컬을 걸 건지 턱선 위에서 걸 건지예요. 턱선 아래에서 걸면은 이 부분에 턱선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되게 감싸지고 차분한 형태의 웨이브가 걸리는데 턱선이 턱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턱선 위에서 웨이브가 걸려버리면 당연히 이쪽 부분이 뭐예요? 많이 뜬단 말이에요. 옆볼륨을 많이 원하실 때는 턱선보다 많이 올라오도 상관없는데 내가 만약에 감싸진 느낌을 많이 주고 싶다라고 하면 절대 마지막 부분은 턱선보다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길이가 지금 모델이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존에 이게 집에서 이게 잘라놨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지금 짧단 말이에요. 똑같이 많이 컬을 걸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겠죠.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옆볼륨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C컬로만 뭐예요? 연결을 해서 전체적인 컬의 느낌이 뭐예요? 턱선을 넘어가지 않게끔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한쪽 부분이 지금처럼 약간 방금 전에 조금 전에 했던 C컬보다는 좀 더 강한 CC컬 느낌이 잡힌 상태입니다.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약간 C컬보다는 좀 강한 CC컬을 넣은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작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머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뒤에 라인을 먼저 자를 건데, 길이는 자르지 않겠습니다. 길이는 자르지 않는데, 이번에는 너무 일자의 느낌보다는 약간 라운드로의 느낌으로 자르셔야 돼요. 왜냐면 이 머리 자체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자로 자른다라는 거는 이 햄라인하고 헤이스라인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론은 뒤에 라인보다 옆 라인이 되게 많이 길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무겁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위쪽은 내가 자연스럽게 가버리면 나중에 이 위에 떨어지는 밸런스의 느낌과 라인의 밸런스의 느낌이 따라 놀기 때문에 약간의 일자의 느낌보다는 라운드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라인을 먼저 자르시고, 길이는 자르지 않겠습니다. 일자로 자르시고 나서 어깨는 그대로 있고 뭐예요? 고개만 돌려서 이 머리가 뭐예요? 어깨 너머로 넘어오시면,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라운드로 자르겠습니다. 지금처럼 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자, 반대편도 똑같이 동일하게 고개 돌려서, 자, 고개 돌려서 하시는데 조심해야 할 거는, 자, 손님이 고개를 이렇게 숙여버리면 나중에 잘라놓고 나면 되게 짧아져요. 그래서 절대로 고개가 뭐예요? 숙여지면 안 됩니다. 평행을 돌린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빗질해서 반대쪽에서 잘랐던 라인에서 똑같이 여기서 뭐예요? 라운드로 잘라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개 반드시 놓고 지저분한 것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떨어지는 라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밑라인 자르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제가 하나 동일하게 자르진 않겠습니다. 너무 층을 어느 정도 나 있기 때문에 자르진 않는데, 동일하게 가이드 턱선보다 좀 길게 잡아서 원하는 층을 잡아서 자르시고, 마찬가지로 다 오프 더 베이스. 자, 이 부분은 동일하고요. 자,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자, 그대로 들어서, 자, 첫 번째 단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조금 전에는 여기를 오프드로 끌고 왔어요. 감싸지는 선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베이스로 갈 거냐? 온도 베이스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사선으로 돌아서 그대로 뭐예요? 온도 베이스로. 그러면 층의 기준이 아마 잡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탑. 그 탑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세임 레이어로 들어서 온도 베이스로 해서 두상에 대한 각도대로 해서 그대로 자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도 이렇게 방사선으로 돌아서 탑 기준 가이드. 가면 갈수록 아마 자를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조금 전에 옆에 사이드 부분이 지금 길게 잘라놓은 부분을 지금 라운드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자를 게 조금씩 더 나오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아서 그대로, 자, 온도 베이스예요. 두상을 따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피부 섹션으로. 자, 여기서는 세로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탑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수박 섹션으로 잘라서 마찬가지로 온도 베이스. 자, 자를 거 쓰면 안 자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느낌이 털었을 때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반대편도 또 동일하게, 자, 탑을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들어서 온도 베이스로. 지금처럼 탑을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임으로 들어서 그대로 따라오는 것만. 마찬가지로 방사선으로. 그래서 온도 베이스예요. 자, 여기도 탑을 기준으로 해서 온도 베이스로. 자, 피벗 섹션으로 수박 속인다는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탑을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들어서 들어가는데, 사이드 앞에 보면 거의 자를 게 없어요. 이미 라인을 아까 전에 짧게 잘라놨기 때문에 거의 자를 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 탑은 다 커트가 끝난 상태예요. 자, 밑에 부분 연결을 할 건데 제가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 자, 이번에는 딱 보시면 거의 여기서 일자가 떨어지는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예요? 일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일자 떨어졌다는 거는 이렇게 일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털었을 때 좌우로 뭐예요? 움직임이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컬을 걸거나 할 때 되게 자연스럽게 떨어진 머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밑에 부분 연결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레이어로 연결을 할 거예요. 레이어로 연결할 건데 자, 이 레이어라는 각도는요, 이 면에 대한 90도라는 각도는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각도는요, 백을 기점으로 해서 두상이 튀어나온 부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랫부분을 이 레이어가 건드려버리면 층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왜냐하면 두상 자체가 죽어있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을 잘라버리면, 건드려버리면 위에 부분이 그만큼 뭐예요? 짧아져 층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 윗부분을 건드려버리면 자, 이렇게 자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자르고 들어서 잘라도 되긴 돼요. 되는데 제가 처음에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롱머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옆에를 90도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는 머리는 나중에 이 부분에 있는 머리하고 뭐예요? 털었을 때 연결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를 레이어로 가면은 여기도 뭐예요? 똑같이 스퀘어로 가져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만 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갔는데 얘를 들어버리면 나중에 얘하고 여기 연결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 이 각도로 써버리면 결론 여기도 뭐예요? 이 각도 넘어가줘야 하는데 이 각도 넘어가 버리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라인을 뭐예요? 다 파먹어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만 자른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브로킹 자체를 자, 그 부분만 자를 수 있게끔 자, 이 정도 느낌으로는 타셔야 돼요. 이 정도만 말 그대로 뭐예요? 여기를 자르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너무 낮게 타거나 너무 높게 타면은 그만큼 실수할 확률이 뭐예요? 많아지는 겁니다. 잡아서 그대로 90도로 자, 90도로 드는 거예요. 90도 들면은 탑에서 아까 잘라서 나왔던 머리가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층이 더 생기는 건 아니겠죠? 층이 더 생기는 건 아니고 뭐예요? 단지 층 연결이 되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레이프 단에서는 안 따라와요. 연결하시면 안 돼요. 연결하시면 나중에 커트 되게 지저분해. 날리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따라오는 것만 이 각도에 잘라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 밑에 부분을 자르고 싶으면 나중에 놓고 뭐예요? 다시 이 두상에 대한 각도로 따라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90도인데 자, 온도 베이스로 넘어가시다가 자, 여기서 딱 보시면은 이 햄라인으로 쭉 올라가죠. 이게 아웃라인이겠죠. 이쪽이 잘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이 90도의 각도는 여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로 뭐예요?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마지막 한 단은 그대로 이쪽 라인이 잘리지 않게끔 뒤쪽으로 끌고 와서 뭐예요? 잘리지 않게끔 사이드 베이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라인은 그대로 뭐예요? 확보가 되겠죠. 자, 반대쪽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90도로 들어서 잘라서 내려온 머리에 맞춰서 뭐예요? 여기도 90도. 마찬가지로 온도 베이스.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만 무슨 베이스냐면 하나만 그대로 사이드 베이스. 말 그대로 이 라인이 잘리지 않게끔. 자, 옆에 사이드 부분은 절대로 안 건드는 거예요. 90도 들어가시면 안 되는 각도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커트는 다 끝났어요. 자, 조금 전하고 많이 틀린 거는 이제 뭐냐면 탁 잡았을 때 층이 지금처럼 뭐예요? 층이 밑에까지 층층층층 해서 자, 층층층 해서 뭐예요? 밑에까지 다 연결이 된다는 소리죠. 그만큼 여기가 뭐예요? 나중에 잡아서 이렇게 구겨서 하면은 뭐예요? 층이 나 있는 만큼 여기가 뭐예요? 구겨서 지금처럼 떠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컬을 뭐예요? 말면 상당히 좋다는 소리죠. 반대로 너무 손질을 못하는 사람한테 잘라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끝이 층이 나 있는 만큼 뭐예요? 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모발은 끝 붙여서 손상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손질 못하신 분은 지금부터 또 만약에 잘라준다고 하면은 머리가 되게 지저분한 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머리는 제가 말한 것처럼 웨이브를 어떤 웨이브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웨이브를 넣을 수 있는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롱을 사용해서 웨이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부분을 전체를 잡으셔갖고 자, 두상이 올라가는 부분 빼시고 자, 이 부분만 잡아서
그대로 꼬리가 뒤로 향하게끔 하셔갖고 한 바퀴를 말았어요. 한 바퀴를 말고 나서 다시 세워서 뒤로 하고 나서 손으로 이걸 퍼뜨리셔갖고요. 자, 만지고 있으면 뜨거운 감이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한 3에서 4초 정도 지나시면 지금 이제 뜨거워졌거든요. 뜨거우시면 그대로 이걸 풀어서 놓는 겁니다. 지금처럼. 자, 놓으시고 나서 웨이브를 하나 놔둬버리면 뭉치는 웨이브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뜨거울 때, 놨을 때, 자, 이 부분에서 그대로 이렇게 털어서 놓는 겁니다. 자, 이를 나중에 해놓으시면은 거의 지금 웨이브가 보시면은 크게 C컬밖에 안 나오죠. 근데 이게 뭉쳐놓은 게 아니라 퍼트려 놨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치는 되게 풍성한 웨이브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아까 남겨놨던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반대로 두상대로. 자, 두상대로 듭니다. 두상대로. 두상의 각도대로. 왜냐면 볼륨감을 줘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들어가서 꼬리는 뒤쪽으로. 자, 뒤쪽으로 들어가시고, 자, 한 바퀴를 마시고요. 한 바퀴를 말고 나서 세로로 틀어서 트위스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벼서 한 3에서 4초 정도 되면 딱 만지면은 머리가 뜨거워지는 감이 와요. 그러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자, 이렇게 찢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찢어도 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놨을 때 퍼트려서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웨이브는 강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풍성한 모양이 나오겠죠. 자,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반을 다 잡고 갑니다. 자, 많이씩. 자, 이만큼씩 잡고 갑니다. 이만큼씩. 자, 여기서는 90도로. 네, 끝이 조금 뻗쳐서 C컬을 한번 잡아놓고 가겠습니다. 자, 잡아놓은 상태에서 자, 마찬가지입니다. 꼬리는 뒤로 가게끔. 자, 뒤로 가서 한 바퀴를 마시고 그 다음에 세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제가 28mm를 썼는데 조금 더 굵게 하시고 싶으시면 31mm 정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길이가 긴다라고 하면 뭐 한 38mm짜리를 들어갈 수도 있겠죠. 길이가 진짜 길다라고 하면. 자, 지금처럼 만지시면 지금 되게 많이 뜨거워졌거든요. 뜨거워지면 그대로 이거를 벌려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빼시고 나서 이대로 놔두지 마시고 들어서 그대로 털어서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떨어지는 웨이브가 떨어집니다. 자, 이 부분도 들어서. 자, 이 탑은 나중에 가운데서 말 겁니다. 중앙이 갈라지지 않게끔 빼놓으시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에 이제 두상이 올라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살짝 각도는 조금 전에 했던 것보다는 더 들어서 그래야지 볼륨감이 살기 때문에 들어셔갖고 마찬가지로 끝을 살짝 C컬로 먼저 한번 잡으시고 잡아놓고 나서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한 바퀴를 마시고 한 바퀴 말았죠. 그 다음에 세워서 다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셔갖고 마찬가지로 퍼뜨려서 자, 한 3에서 한 4초 정도 지나면 되게 이제 뜨거워지거든요. 뜨거워지시면 그대로 푸는 거예요. 지금처럼 푸시고 놨을 때 그냥 놓지 마시고 그대로 이거를 푼다는 생각으로 지금처럼 떨어뜨려서 그냥 놓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이 그냥 놔뒀을 때보다는 훨씬 더 웨이브가 강하진 않습니다. 딱 보면 강하진 않는데 되게 풍성한 느낌이 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사이드는 이렇게 오셔갖고 자, 앞머리는 좀 따 잡겠습니다. 구렛나루에서 요만큼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자, 이걸 뺐습니다. 다시 빼셔갖고 자, 이게 얼굴 라인으로 떨어지는 턱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게 얘를 땡 빼버리면 되게 얼굴이 더 가름해져요. 근데 이걸 덮으면 가름해질 것 같은데 되게 잘못하면 답답해지기 때문에 얘를 잡아서 얘는 이제 뒷마름으로 바깥쪽으로 말아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사선으로 마는 겁니다. 마셔갖고 그대로 들어가서 끝에까지 하시고 나서 마찬가지 놔서 얘를 그냥 놓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풀어서
그러면은 되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마무리는 나중에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하셔야 하는데 어쨌든 굵은 뭐예요? 웨이브가 지금 좀 떨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러우면서 되게 풍성하게. 자, 앞머리는 좀 더 잡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작품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작품을 했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손질에 맞춰서 커트를 해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 게, 그리고 그 손질에 맞춰서 손질하는 방법과 펌을 해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담하실 때 손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커트를 잘라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작품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